2020년 10월 21일에 페이팔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암호화폐에 투자해보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표는 페이팔에서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금액의 거래에서는 괜찮지만 적은 금액의 거래에서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6개의 핀테크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현금에서 카드, 카드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던 페이 결제 기능들이 어느 순간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이런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놔두고 사람들은 과연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게 될까요? 러시아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작가로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의 여러 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강한 새로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2015년에 론칭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면 먼저 해시 함수가 SHA-256에서 SHA-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시 퍼즐 계산 방식도 계산 집중령에서 메모리 하드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채굴 시간이 평균 10분에서 1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기까지 수많은 문서가 필요했다면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지정해두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것을 거래할 수 있고 제3자가 없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앱이란 이더리움, 큐텀, 이오스 같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디앱이면 디앱에서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불러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에는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예시를 찾아봤습니다. 해시된 코드를 UTF-8로 변환해서 보면 한반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블록에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루트스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만 골라서 결합한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만든 기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루트스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운 층을 쌓은 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새로운 층에서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스마트 계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더리움이 있지만 굳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받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블록체인 구조의 암호화폐로는 핀테크를 넘어서는 결제의 효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그 장점을 살려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목적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부동산 거래입니다. 요즘 특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요와 공급, 상대적인 가치 등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 변수 중에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다면 공인중개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블록체인의 노드가 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공인중개사는 블록체인에 이 계약을 기록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더리움 블록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보다 더 확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신원 확인입니다.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이지 인증서는 그대로 존재하고 민간 인증서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에 대한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더 편리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빅코인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시빅 앱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암호화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 신원 확인 요청자가 시빅 사용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시빅에게 인증을 요청하고 시빅은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줍니다. 사용자는 그 인증서를 신원 확인 요청자에게 전달하고 신원 확인 요청자는 그 내용을 블록체인의 내용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신원 확인에 대한 증명을 앞에서 소개한 루트스탁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원 확인 앱 사용자도 이 루트스탁 블록체인의 노드가 되는 구조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 참여자의 유인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